좋아요. 자, 보자. 추운 사람 혹시 추운 얘기하세요. 에어컨 좀 줄이게. 네. 자, 보자. 어디까지 했지? 401번까지 했나? 408번 봅시다. 408번. 자, 보자. 1408번. 자, 그래프가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녀석이래요. 자, 일단 fx 더하기 f 합성 fx는 5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앞에서 했던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fx가 반복되고 있죠? 그치? fx가 반복되고 있어요. 얘를 뭘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한다.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t 플러스 ft가 5라는 걸 성립시킨다는 거고, 그러면 이 t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게 앞에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ft라고 하는 녀석을 그대로 둘 게 아니라 ft를 뭘로? 5-t라고 하는 걸로 일단 바꿔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t가 뭔지를 찾아볼 거예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자, 이렇게, 그리고 1에서부터 2까지 2까지가 자, 한 칸을 1이라고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5예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2분의 7을 기준으로 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 여기가 2분의 7이고 요때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2보다는 조금 큰 녀석이에요. 2보다는 조금 큰 녀석이다. 여기가 2분의 7이 되고요. 뭐 이런 함수인데 이걸 우리가 ft라고 생각을 할게요. ft 하면서 그래프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5-t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어져요. 그래프가 선이 여기 2분의 7이면 7 넣으면은 5가 되니까, 잠깐만, 2분의 7 넣으면 얼마지? 2분의 7에 5-7 2분의 3. 그러네요. 자, 2분의 3이네요. 자, 아무튼 요렇게 지나가겠죠, 얘가 그래프가. 그치? 자, 요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t에다가 2분의 7 넣으면은, 자, 2분의 3이니까 얘보다는 좀 더 밑에 있는 녀석이, 여기가 2분의 3이죠? 즉 2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녀석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때 t라고 하는 녀석, t는 어디서?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요 0이라는 지점을 지나게 되겠죠. 이 그래프의 교점이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요 t, 요걸 만족시키는 t는 뭐가 나와요? t는, 자, 요 놈을 우리가 t1이라고 할게요. 이걸 t2라고 하고, 이걸 t3, 여기는 t4, 얘를 0이라고 여기가 5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자,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는 t1, t2, t3 하고 t4, 얘가 5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찾아야 돼? fx를 찾아야 되잖아요. fx가 t1, t2, t3, t4일 때를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t1이라는 녀석이 y는 뭐시기로? t1 아무튼 fx랑 t1이랑 같다라고 하면 t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치? 여기 어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t1을 잡을게요. t2는 어디 있습니까? t2는 2보다 작죠? 그치? 2보다 작으니까 여기 t2가 여기 어디쯤 언저리에 있겠죠? t2가 2보다 작은 언저리에 여기 어딘가 있다. t2.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보다 작아요. 자, t3는 어때요? t3는 2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이고요. 2분의 7보다는 작은 녀석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지점 자체가 2분의 7보다 더 높은 녀석이 되죠. 2분의 7
보다는 더 큰 녀석이에요. 왜? 절반보다는 좀 더 작은 녀석이니까. 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작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T3는 2와 3 사이의 어떤 녀석이기 때문에 2에서부터 잠깐만 이거 좀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는데 T3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여기가 2,2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T3, Y는 T3를 가로선을 그을 때 정확하게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근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잠시만요. 잠깐만. T3가 2와 2분의 7 사이다. 그러면 2와 2분의 7 사이면은 여기 값이 뭔지가 나와야 되는데 2분의 7이면은 요거 잠시만요. 1,5 잠깐만 1,5 3,2 4,2 4,2를 지난다. 여기가 4,2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지금 4가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쌤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T3를 넣어야 되는데 T3가 여기 걸릴지 바로 접할지 요 위에 있을지 얘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얘가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4,2라고 하는 거를 4,2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낸다고 치면 y는 a 곱하기 x-2 x-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4,2를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온다. 2는 a 곱하기 2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요.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요 식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녀석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7을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2분의 7을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저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곱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3 2분의 3이고 얘도 2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9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요 녀석이 요게 지금 4분의 9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T3라는 녀석은 뭐와 뭐 사이예요? 2와 2분의 7 사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랑 요것도 좀 값을 정확하게 좀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좀 귀찮은 문제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하고요. 뭘 찾아야 되냐면 T3의 값이 정확하게 4분의 9보다 작은지 큰지를 봐야 되는데 T3 값이 4분의 9보다 큰지 작은지 보시려면은 T3에 해당 요 놈이 뭐식이다? X다. 5-X다 라고 하는 거를 설정해서 X 좌표를 찾아야 돼요. 5-X라고 5-X 이 녀석하고 요 녀석의 교점의 X 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이 x t3라고 하는 이 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전개를 좀 시켜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하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7x 거기다가 마이너스 10 얘가 5-x이다. 이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넘겨서 정리하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하고 플러스 1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가 3하고 5가 나오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이 녀석은 T3는 3이 되겠죠? 그치? 3이 됩니다. 즉 T3를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 라인을 그을 건데 얘가 3이에요. 3이니까 어디 있어요? 4분의 9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T3는 여기에 와 있어요. T3는 여기 요쯤에 와 있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어쨌든 뭐보다 크다 작다만 실근의 실근의 위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T4는 5라고 했으니까 5라고 한 녀석이 여기에 접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요게 T4 즉 5가 되죠. 얘는 3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fx가 요 T1이거나 T2이거나 T3이거나 T4이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X의 좌표는 어디가 돼요?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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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많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럼 요 녀석들의 합을 다 구하라고 하는데, 실제 요 놈을 다 구해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얘가 이렇게 대칭이에요. 여기 1의 대칭이고요. 2분의 7의 대칭이에요. 그치? 자, 2분의 7의 대칭.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죠. 그치?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2예요.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2예요. 실근의 합이. 여기서는 1이 하나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이 함수와의 교점에서 나오는 건 2 더하기 2 더하기 2, 1 해서 7. 실근의 합은 7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 나오는 녀석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더하면 뭐가 나와요? 7이 나오겠죠? 요 놈, 요 놈 더하면 7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실근의 합은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21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t값을 찾았고요. 그 t값을 만족시키는 fx가 이 t다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는 x값을 그래프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근데 그 x가 뭐냐?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의 합을 따로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자, 넘어가서 423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들은 사람들 다 이해돼요? 자, 423번. 역함수, 자, 일단 요 유형 자체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함수가, 무슨 함수? 1대1 대응, 그쵸. 맞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중간에 끊을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끊겼네. 아무튼, 1대1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 4, 2, 3번부터 좀 볼게요. 이 유형 자체가 이걸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돼요? 자, x는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2라고 하는 요런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고요.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0이 되겠죠? 여기가 x축이네요. 그래프상으로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x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만 가능할까요? 자, 그래프의 꼬라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모든 실수에서 봐봐요. 모든 실수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은 기억해 두세요. 모든 실수에서 1대1 대응, 특히 연속인 함수에서 끊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연속인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기억해 두세요.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형태가 돼야 돼? 2차 함수가. 요런 꼬라지가 돼야 돼요. 또 여기가 굳이 그건 아니어도 돼요. 여기가 축이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만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맞지? 그러면 우리의 타겟이 되는 요 놈을 설정해가지고 AB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으라는 거야. 점 A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자취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를 나타내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이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일단 축이 어디가 있어야 돼? 축이. 첫 번째 축. 축은 2분의 a인데 2분의 a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얘가 요게 만약 요게 지금 여기 점에서 얘랑 다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왜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자, 이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 왜냐면은 요게 두 점에서 걸리잖아. 그쵸? 이렇게 돼 있으면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공역 중에 화살을 안 쳐맞는 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붙어 있어야 되고, 즉, 이 말인즉슨
이 식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0이란 값이 나와야 된다고. 즉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즉 b는 2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축이 잠깐만, 이 축 그쵸.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길이가 얼마냐고?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구나.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나와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봐봐요. A와 B의 점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B가 그리는 도형이 어떤 형태의 도형이라는 거야? 이게 Y좌표죠. X좌표란 말이야.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곧 뭐냐?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Y는 2x-4와 동일합니다. 이 점이 이루는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랑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A는 B라는 걸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이 뭐예요? 자, 요게 X좌표고요. 요게 Y좌표야. 그러면은 A는 B라는 걸 만족시킨다는 거는 A가 1이면 B도 1이고요. 그쵸? 이 좌표 2면은 2예요. 그치? 0이면 0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어서 점을 여기다 찍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걸 따라가면은. 결국 이 관계식이 도형의 방정식으로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수2에 앞에 도형의 방정식 하면서 다시 얘기할 건데 자취의 방정식의 얘기예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들었던 기억은 나지? 자, 자취의 방정식은 좌표의 관계식이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y는 2x가 되고요. y는 2x에서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는 x의 범위로 녹일 수 있겠죠? 0, x, 4예요.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해주시면 돼요? 이 녀석의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2죠. 잘못 그렸네. 아무튼 뭐 길이는 똑같은데, 자, 어쨌든 2x 플러스 4니까 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런데 x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대칭이니까 4가 되겠죠?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요렇게 자르면 되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4, 여기는 8. 그래서 4, 8, 30이고 나누기 2해서 답은 16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니? 이해되니? 응? 뭐야? 응? 왜 16이 없어? 이상하네. 잠깐만.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 맞고요. 어디 잘못된 게 있나? 의미 아닌 실수. B도 의미 아닌 실수네. 그죠? 그래도 이상한. 넓이가 아니라 길이지. 맞다. 길이네. 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B도 의미 아닌 실수네요. 그러면 Y도 역시 제한이 되겠네. Y도 이렇게 제한이 되겠죠? B가 어쨌든 간에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이 두 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Y값의 범위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점의 넓이가 아니라 길이를 찾아야 되네. 길이를 찾아야 되고, Y값의 범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까지 반영을 하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는 이 녀석의 길이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쵸? 자, 그러면 얘는 2, 4니까 1대1의 루트 2. 1대1의 루트 2? 아니죠. 여기 2고 4면은 얘는 얼마야?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 되나? 이게 4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루트 20이고, 그러면 얘는 2루트 5가 되겠네요. 길이 찾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다음 문제를 좀 볼까요? 30번.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저 촬영을 눌렀나? 그래? 땡큐.
고맙습니다. 자, 30번 봅시다. 430번. 1430번이에요. 자, S라고 하는 녀석이 1부터 100까지 사이에 9의 배수인 녀석이에요. 자, 그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자,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 9. 자, 여기 S가 9, 18, 뭐 27, 36 이렇게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99까지라고 하는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인데 여기서 X가 X라는 집합이 무엇의 부분 집합이에요? 요 S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이 X는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전체 또는 일부의 원소를 가져간다는 거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Y라고 하는 집합이 뭐냐? Y라고 하는 집합은 0,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고요. Fn은 뭐라고 설정되어 있습니까? Fn은 이 함수의 규칙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 얼마? 27은 얼마예요? F27은 27을 7로 나눈 나머지니까 7, 3, 21 해서 6이 돼요. 요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때 fn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가 정의역에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요? 공역은 자, 이 fx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얘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를 때려 넣었을 때 공역의 모든 원소가 쳐맞아야 돼요. 왜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겠고 얘는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쳐맞아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이 x, 공역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정의역 있죠? 이 정의역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뭘 쳐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얘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쳐먹을 텐데 쳐먹는 녀석 중에서 싸고 나머지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 나머지가 여기 남는 거죠. 여기 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6이 있고 그럼 여기에 각각의 숫자들의 나머지가 뭐가 되는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써주셔야 돼요. 36, 7, 5, 45, 아니 9, 5, 45, 9, 6, 54, 9, 7, 63, 9, 8, 72, 아따마 9, 9, 81, 90, 99.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싸는 놈들이 뭐가 나오냐? 자, 여기서는 2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14니까 4가 나오겠죠? 여기는 얼마 나와요? 2, 4. 자, 여기 뭐 나왔지? 6. 그쵸? 그리고 여기는 1 나오겠죠? 7, 5, 35, 1, 3, 5. 여기는 0. 그 다음에 돌아와서 2, 4, 6, 1.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그죠? 자, 그러면 얘가 x가 여기에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 중에서 뭘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헷갈리면 몇 개 해보는 거야. 여기서 27, 54, 90을 가져가서 쳐볼게요. 24, 45, 그 다음에 81, 뭐 이런 숫자를 가져갔다고 생각해볼게. 얘의 원소가 요 3개인 거야.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공역에서 안 쳐맞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다 쳐맞아야 1대1 대응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이건 되는지 보자. 이렇게 6, 그 다음에 요거 가져가고 요놈 그리고 이렇게 가져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이렇게 가져갔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치? 하나씩 매칭이 되잖아. 오케이? 그럼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일단 대충 눈에 와요. 그러면은 그걸 구분짓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나머지에 있는 녀석들이 여기에 다 똑같이 여기서의 나머지들의 집합이 여기랑 똑같아야 돼요. 그치?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9가 들어가고 여기에 72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2인 녀석들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4인 녀석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6인 녀석들 중에 2개 중에 하나 1인 녀석들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X가 가져가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45와 54와 6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45하고 54하고 6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에 들어갈 것들이 뭐냐? 요 2개 중에 하나씩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들의 경우의 수를 따져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2개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X의 개수는 몇 개? 총 16개가 나온다. 가능한 X의 개수. 오케이? 이해됩니까? 아이. 자, 그리고 430번 했고 442번 봅시다. 442번. 응? 다녀오세요. 응. 자, 44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반복되는, 자, 동일한 함수를 반복해서 합성을 한다는 거는 반복한 작업을 계속 한다는 거야. 얘를 계속해서 F 합성 F 합성 Fn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는 이 작업을 몇 번에 걸쳐 갖고 한다는 거야. 3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1442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442 44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정의역이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어요? 1, 2, 3, 4로 정해져 있고요. 이때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x 제곱하고요. x 플러스 a. 여기서 x는 1, 2, 그리고 여기서는 x는 3하고 4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f의 역함수가 g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g라고 하는 녀석이 f 인버스인데 얘가 fx가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그치? 자, 그러면 1x가 1, 2, 3, 4일 때 x에서 어디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가 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1일 때 어디로 대응됩니까? 1일 때는 1로 당연히 대응이 될 거고요. 픽스 되어 있는 거죠. 2일 때는 4로 대응이 돼요. 그치? 그렇다면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a를 3과 4가 타고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x에다가 a라는 값이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값은 고정이고 거기에다가 3이 더해질 거냐 4가 더해질 거냐가 함수의 함수값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3 플러스 a가 당연히 4 플러스 a보단 작겠죠. 그치? 그러니까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f4 플러스 a가 f4가 f3보다는 당연히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픽스가 되는 겁니다. 이 fx는. 그리고 이때 4 플러스 a는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3이니까 a는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g를 10번 돌렸을 때 뭐가 나오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1대1 대응이 왔다리 갔다리 되는 녀석들 있잖아. 1대1 대응 함수들은 얘가 유리함수,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라고 할 때는 몇 번 거듭해서 합성함수를 때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원래 함수, 항등함수로 돌아오게 돼요. 보통은. 자, 그래서 얘를 f를 몇 번 돌리면은 항등함수가 되겠느냐? 얘를 봐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자, f 얘가 지금 몇 번 돌려야 원래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꼬라지가 되는지를 보시려면
자, 일단 한 번 돌렸을 때 2를 한 번 돌리면 4가 되고요. 두 번째 돌리면 2가 4로 갔다가 다시 2로 3으로 갔다가 3에서 다시 2로 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F 3번 돌리면 얘는 상대함수가 돼요. 원래 함수, 그러니까 원래 넣었던 그대로 먹은 대로 싸는 형태의 함수가 된다는 거야. 얘가 이거 3번 돌리면 i가 돼요. 그 말인즉슨 얘를 역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2년 i의 역함수도 뭐예요? i죠. 그치? 항등함수의 역함수도 항등함수잖아. 그래서 얘는 g의 3번 돌린 녀석도 동일하게 i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g 뭐시기? G10은 뭐가 됩니까? G10은 G 세제곱 G3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G1이 되는 거죠. 그냥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2를 구하시면 되는데 G2는 뭐예요? F 인버스 2잖아요. 그치? 그죠? 그럼 F 함수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G 함수에 대해서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지를 보시려면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G11 같은 경우에는 G2 2죠? 그지? G9가 3이, 항등함수니까. 그럼 G2가 2니까 2를 두 번 돌린 거죠. G를 두 번 돌린 거죠. 2를 넣어서. 한 번 가고 3이 그대로 와서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그래서 얘가 4가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답은 6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439번. 439번. 보자. 얘랑 비슷한 문제예요. 사실 이거보다 사실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1439가. 자, 보시면은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그치? 자, 1, 2, 3, 1, 2, 3. 혹시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 괜찮아?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겠네? 그럼 숙제도 다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난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뭐 시간이 없거나 귀찮거나 나중에 하나라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자, F1이 3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매칭이 돼요. 자, 그리고요, F3은 항등함수예요. 3번 돌렸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 번 돌리고요. 한 번 더 돌렸어. 그때 얘가 항등함수가 나와야 돼. 사실 이게 선결이 돼야 되긴 하는데, 자, 항등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왔어. 그죠? 그럼 얘가 3번 F3이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렸을 때 1이 어디로 결과적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이 세 번의 합성함수를 통해서 어디에 대응이 돼야 돼? 어디에 대응돼야 돼요? 당연히 그쵸, 1로 대응이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요 중간 과정이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자, 그런데 F3이 만약에 1이 됐어. 그러면은 1이 되면 3으로 가겠지. 요거는 불가능하죠. 그치? F3이 3이에요. 그럼 F3은 3으로 가겠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얘가 2를 거쳤다가 1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쵸? 모든 문자에 대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갖고 원래 함수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이 F3은 2고요. F2는 1이에요. 이렇게 함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상태에서 뭘 찾으라고요? 역함수. F함수의 역함수니까, 자, F3은 i고요. 그럼 얘가 역시 G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G10은 G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1을 대입한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G1은 뭐예요? G1은 2죠? 왜? F의 역함수가 이거니까. G니까. 그래서 G1은 2다. 자, 그리고요, G11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G2의 2죠? 그러면은 얘는 2에서부터 시작해서 3에서 1.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G2는 1입니다. G2는 1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얼마? 3이 되는 거죠, 답은. 자, 넘어갈게요. 4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8번. 자, 역함수 파트예요. 역함수 파트. 앞에도 역함수 파트긴 했는데, 자, 역함수 파트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죠. 자, 보시면은, 얘가 A 값을 일단 먼저 구할 수 있어요. A 값 뭐 나옵니까, 이거? 1448. 자, 봐봐요. 지금 앞에 문제에 대한 그 과정을 들었으면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A 값 뭐 나올까요? 이거 A 값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3분의 1. 맞아요. 왜? 3분의 1이 나와야 얘가 연결되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니? 자, 봐봐요. 이런 얘기예요. 얘가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감소, 그리고 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1이에요. 자, 여기 x가 얼마야? x가 1이니까 여긴 0이네. 여기가 0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 상으로. 자, 여기가 다 있어야 돼요. 왜?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a라는 녀석이 안 닿아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화살을 안 맞는 놈이 있거나 화살을 2대 맞는 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 중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3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함수가 g라고 했으니까 g 합성 g7을 찾아보시면은 g 합성 g7 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우리가 k라고 잡습니다. 그러면은 g7은 뭐가 돼요? g7은 fk가 될 겁니다. 그쵸? 그치? 이해되니? 얘가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 머시갱이가 k니까 fk는 g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g7 구하면 되겠죠? 그치? 차례차례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m이에요. 자, 여기가 m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fm은 7이다를 만족시키는 m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7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디 있겠어요? f7은 요 x축 위에 있을 거 아니니? 그쵸? 이게 지금 y는 fx인데 이게 7이다 만족시키는 녀석은 여기 있을 겁니다. 요렇게. 그쵸? 여기가 7이죠. y는 7. 그럼 n 값이 뭐가 돼요? 여기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m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7이다를 만족시키는 x가 될 거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이고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k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역순으로 가면은 fk가 마이너스 6이다. 마이너스 6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6은 요 아랫 라인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 그치? 마이너스 6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여기에서, 즉 아래에 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어떤 숫자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정리하면은, 자,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19가, x는 19가 되겠네. x는 19가 되니까 여기서 k 요걸 만족시키는 k 값이 19고 얘가 19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니? 그쵸? 자, 그래서 답은 19인데 a가 얼마였어? a가 3분의 1이고 k가 19니까 3분의 19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자, 이렇게 456번 보겠습니다. 456번. 자, 우선 여기서
fx와 f 인버스 x가 있는데 1456번 뭐 아마 여기 문제에서 다른 건 문제는 아닐 거고요. 다른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뭐 다른 것도 문제려나? 자,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fx의 역함수가 뭔지를 일단은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직접 구해 주어야 할 겁니다. 얘는 직접 구해 줘야 돼요. 아니면 합성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긴 한데 뭐 조금 이제 빡빡하긴 합니다만 뭐 할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fx가 마이너스 2x, 2분의 1x 플러스 4예요. 자, 그리고요, f 인버스 x가 뭐가 된다? g 3x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때 f 인버스 x가 요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합니다. 오케이? 직선이니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근데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 있잖아요. 얘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는 역함수의 정의를 좀 이용을 합니다. 자, fx는 g 인버스 아니지, 거꾸로 썼네. 근데 뭘 해도 좀 귀찮긴 하다. 이렇게 합시다. 얘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hx로 잡을게요. 이 함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f 함수 fx는 h 인버스 x가 되고요. h 인버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 h 뭐시기? h 2분의 1x 귀찮아. 귀찮다기보다는 뭐 결국엔 똑같네요. 그냥 f 인버스를 구합시다. f 인버스를 구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쉽겠다. 자, f 인버스 x. 자, 얘가 지금 y니까 바로 구해서 정리해보면은 자, x랑 y랑 바꾸면 되고 2분의 1 y 플러스 4는 x. 자, 이렇게 되겠죠? 넘기고 정리하시면은 y는 2분의 1y가 x 2분의 1y가 뭐시기가 되니? 탁탁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겠죠. 그치? 재우야, 줄 거면은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보든지. 자, 2x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에 대해 가지고 요게 지금 f 인버스 x란 말이죠. 얘가 지금 뭐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쓰여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gx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혹시 어떻게 푸는지 다 압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치환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치환해요? 얘를 t로 치환하시면 얘를 t로 치환하고요. 여기서는 3x-4가 t니까 x를 뭐로 두면 돼요? x는 t 플러스 4분의 4 나누기 3이죠. 걔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t에 대한 식이 나와요. gt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즉 gt는 뭐가 됩니까? gt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뭐시기? 마이너스 2 곱하는 형태로 나타낼게요. 그냥 헷갈리네. 계산이 헷갈렸어. 3분의 t 플러스 4 플러스 8이라는 식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얘가 결국엔 gx가 나온 거예요. gx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치? gx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t 플러스 4 플러스 8이구나. 자, 그러면은 얘가 x절편하고 y절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좀 뭐 식을 왜 이렇게 줬을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좋았나 보다. 자, 아무튼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니까 귀찮은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는 게 편하려나? t 플러스 4 플러스 8 그러면은 이놈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4,8 지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를 구해줘야 되겠네.
그치?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얼마야? 정말. 얘가 지금 3대 2니까, 3대 2. 어떻게 해도 좀 좋은 방법이네. 여기 8이네. 여기 8이니까 3대 2. 그러면은 2면은 여기가 여기 2, 3, 16, 12가 되겠네. 12가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길이가 10이고 여기가 지금 16이니까 3대 얼마야? 12대 16이면 3대 4인가? 3대 4고, 그럼 여기가 6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죠? 16, 8. 3분의 2잖아. 아이, 진짜. 이게 8이니까. 아이씨, 헷갈려! 3분의 2면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4, 12가 돼야 되네? 12가 되니까 이거 8이 돼야 되는구나.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 계산이 너무 귀찮아. 그래서 여기 2대 1이니까, 요거의 길이가 2대 3이고, 그러면 여기 2대 3이면 얘가 얼마가 되지? 3분의 16이 되나? y절편이 3분의 16이야? 아이씨, 귀찮아. 아무튼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넓이는 3분의 6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32 이렇게 되겠죠.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빨랐습니다. 내가 저기서 계산하기가 너무 뭐야? x축 y축을 둘러싸면 왜 뭐야? 3분의 16 16 곱하기 8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그래서 3분의 64가 답이구나. 네, 아무튼 계산 이슈.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자, 456페이지 456번 봤고요. 467번 봅시다. 467번. 자, 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거는 사실 간단한 풀이가 좀 어려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fx는 f 인버스 x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얘가 무슨 얘기죠? 그래프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될까? 그래프적으로 보면 어떤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y는 x의 대칭인 함수가 뭐가 있을까? 자, 대표적으로 1차 함수의 경우에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인 함수. 모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요. 어떤 함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리함수 같은 게 있죠. 분수함수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꺾인 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녀석들이 뭐라고? y는 x의 대칭인 함수예요. 동시에 f는 f 인버스를 만족시키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 fx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함수가 뭔지를 찾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근데 이걸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씨 뭐야. 이게 복잡해. 자,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 자,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야? 얘를 치환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fx만 알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이 t니까요. x제곱은 t-1이 되고요. 정리하시면은 ft는 뭐가 되냐? x제곱이 t-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2하고 t-1 플러스 1이 돼요. 자, 근데 얘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뭐가 됐어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죠. 뭔가 이상하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F 인버스는 F다. 즉, Y는 X의 대칭인 함수가 직선 중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어때?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죠. 이상하지? 자, 뭐가 이상한 거냐면, 우리가, 자, 요 부분이 사실은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저 어디 갔냐? 빨간색. 치환을 했을 때, 사실, 편의상,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만 보통 범위가 나온다고 하면, 치환했을 때, 치환한 녀석의 범위를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1차식을 치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본적으로 치환을 할 때는 범위를 다 따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로 치환을 할 때 t값의 범위를 좀 찾아줘야 돼요. t값의 범위를. 치환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치? 그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1보다 크거나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이 생겨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 녀석은 어디까지나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y는 x예요. 미리 그려놓을게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돼요? 1 나오죠? 그치?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그래서 1,1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안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지? 자,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이랑, 그니까 이 전체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얘랑 뭐가 돼야 돼요? 대칭이 돼야 돼요. y는 x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녀석의 대칭 형태가 되게. 선생님, 함수가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쪼개진 함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함수.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놈은 이 녀석의 그야말로 역함수죠. 그치? 요 부분에 대한 역함수야. 그럼 이걸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은 이 녀석을 역함수를 때렸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구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복잡하잖아?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구할게요. 얘가 y라고 치고, 요걸 x라고 치면은 y는 x 바꿔서 들어가면은 요 부분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x 곱하기래. y는, 이 마이너스 2y는 2y 플러스 3은 x다. 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y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x. 아니, 그냥 정리하자. 나 계산이 잘 안 된다, 오늘. 뭐, 원래도 안 됐지만. 자, x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즉,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가 된다? 여기 색깔을 왜 이렇게 써놨냐? 멍청하게. 자, 아무튼,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요. 1을 기준으로.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찾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y는, 아니지. f 뭐시기?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가? 그쵸.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가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그러면은 1이 될 거고,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364번. 자, 여기 이해돼요? 괜찮아? 다른 문제랑 다른 거는 이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그래프 써야 되고요. 치환했을 때에 치환하는 녀석의 범위도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1646번. 1464번이구나. 64번. 자, G 합성 F 인버스가 F, G
아무튼 얘가 교환법칙이 이거 전개시킬 때 원래는 G 합성 F 인버스가 뭐예요? 원래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뭐랑 같다?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와 같대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은 이 자식들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 F 함수랑 G 함수의 인버스라는 녀석은 자, 요 놈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녀석을 각각 역함수에서 정리를 하셔도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거든요. 자, 봐봐요. 얘는 G 합성 F 인버스고요. 얘는 뭐예요? F 합성 G의 인버스예요. 그치? 즉 G 합성 F의 인버스나 F 합성 G의 인버스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모든 실수에 대한 정의된 영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F 합성 G가 G 합성 F랑 같다는 거예요. 심플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쵸? 오케이? 그러면 합성해가지고 똑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거 혹시 질문한 사람? 아, 이게 이상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요거만 알면은 이거만 찾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되니? 문제 이해돼요? 내가 설명하던 게? 혹시 안 되는 사람 있니? 자, 그래서 요거만 찾으면 돼요. 요거 만족시키는 K만 찾으면 되죠? 합성하는 건 쉽잖아. 요 정도 합성은. 그쵸? 자, 474번 문제 봅시다. 474번. 자, 그림 그릴게요. 1474번. 1474. 자, 여기서 세 집합 A, B, C가 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C가 있어요. 자, 여기에 원소로 1, 2, 3이 있고요. 1, 2, 3이, 4, 5, 6이구나. 4, 5, 6이 있고요. 7, 8, 9가 있어요. 4, 5, 6이 있고, 7, 8, 9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몇 시야 근데? 12시인가? 여기 시계가 있구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FA 요 놈이 지금 F란 함수, 얘가 지금 G란 함수예요. 대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볼게요. 우선 F1은 4고요. F1은 4. 그리고 G6은 9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G 합성 F의 인버스가 인버스 C에서 A로의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아래에 보는 그림과 같아요. C에서 A로 갈 때 7은 3, 8은 2, 9는 2의 형태로 대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역함수의 대응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는 거는 우리는 원래 함수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즉 문제에서 나오는 녀석을 역함수를 한 번 더 때려주시면, 자, 무슨 얘기냐면 G 합성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거죠. 이게 이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이 함수는 뭐예요? G 인버스 때리고요. G 인버스 때리고 그 다음에 합성 F 인버스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의 대응이 요놈이나 요놈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뭔 뜻이라고? G 인버스 때리고 F 인버스 때렸다는 거예요. 합성을 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C에서 A로의 대응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7이 어디로 써야 돼? 7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에서 뭐예요? F 인버스 G 인버스예요. 이 함수에서 7이 어디로 쏜다고? 3으로 쏘고요. 그리고 2는 어디로 쏜다고? 8은 어디로 쏜다고요? 8은 1로 쏘죠. 1로 쏘고요. 9는 어디로 쏴요? 2로 쏴요. 2로 쏴야 돼요.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자, 얘는 어디로 가야 돼? 1에서 4를 타고 8로 가야 되겠지. 그렇죠? 2에서 9에서
9에서 뭐야 잠깐만 7하고 3하고 7하고 연결돼야 되네? 2하고 9하고 연결되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나머지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지? 어쨌든 그래서 F2 더하기 G5를 구한다고 치면은 F2는 뭐예요? 6이고요. 6 더하기 G5는 5죠. G5가 7이죠. 7 해서 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474까지 봤어요. 486 봅시다. 486이 어딨냐? 486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방정식을 얘는 지금 방정식이지. 저기 1486 문제 한번 봐봐요. 문제 fx가 어떻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fx는 큰 문제가 아닌 이유는 fx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치? 1486번 보면은 fx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이 문제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가 되겠느냐 하면 밑에 있는 식을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아이디어 있는 사람 질문이 들어오긴 했지만 밑에 있는 방정식 어떻게 풀면 좋을까? 치환. 뭐 치환하는 거 치환해도 돼요. 치환하면은 이제 t 제곱은 t 합성 t f 인버스 x 이렇게 나오긴 할 테니까 그럼 눈에도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봐. 이 방정식이 왜 내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고민 안 하고 물어보냐면 그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 문제에서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fx에. 근데 얘는 자 밑에 나온 녀석은 방정식이지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계속 녹여서 푸는 게 이제 우리가 습관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식을 먼저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식을 먼저 그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어. 우리가 눈에 보고자 하는 식으로. 자, 어떻게 하면 얘를 조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방정식의 기본은 그래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요? 그래프 말고 푸는 거. 식을 어떻게 세워? 방정식이 만들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어서 풀어? 는 0. 그래. 2차, 3차 방정식 땅땅는 0. 3차 방정식 땅땅땅는 0. 이렇게 풀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는 0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푼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항을 시켜요. 맞아요.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풀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래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많이 쓰여요.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도, 2차 함수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문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나오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fx 곱하기 f 인버스 x는 0이다. 이렇게 세팅해버리면 fx로 묶어지죠. fx로 묶여지고요. fx 마이너스 f 인버스 x는 0이다. 가 성립을 해요.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뭐를 만족시키면 돼요? fx가 0이거나 또는 fx는 f 인버스 x 얘가 만족이 되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를 찾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래프 나와 있잖아. 그죠? fx가 f 인버스 x와 같다. 요건 어떻게 찾아야 돼? 얘는 역함수 구해야 됩니까? 역함수 구해야 돼요? 이거 할 때 역함수 구하고 fx 구해갖고 두 개를 같다고 만족을 시키게 만들어야 되냐고. 배운 게 있잖아요. 어떤 함수, 요거는 결국엔 이거잖아요. 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죠. 요놈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예요.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이걸 직접 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는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서 푼다고요? fx는 x, f 인버스 대신에. 왜냐면 이걸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x 좌표를 찾으면 돼요. 그치? 그럼 아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일단은 fx가 0이다 요 지점 하고요, fx는 x다 하면은 요 지점에 x좌표, 요 세 개를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요거만 다 하고 좀 쉬자. 유형 25하고 505번만 남았거든요. 요것만 다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함수, 그냥 모르겠어. 이게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풀면서 요 단계부터가 사실은 좀, 그러니까 들었을 때 내 뒷부분 할 때 있잖아. 특히 오늘 했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퍼즐 맞추기 문제들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재미를 좀 느끼면 좋아요. 요 부분에 재미를 내가 요거 좀 흥미로운데 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함수나 그래프에 있어가지고 재미를 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2차 함수 이런 걸 잘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래프를 아직 덜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딴소리긴 합니다. 여기서 뭐 재미를 느끼면 좋아요. 우선 여기가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게 들으면 재밌는 부분이야. 알겠죠? 자, 뭐냐, 이게. 25번 유형. 자, 25번 유형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다 어떤 녀석이냐면, 대표 문제로 좀, 대표 문제? 그 말고 1493번을 가지고서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 1493번. 자, 요놈의 꼬라지를 그래프, 역함수 나오면은 사실 역함수 자체를 구하는 것도 있고 식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프를 조금 써먹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함수 fx는 그 역함수 gx에 대하여, 요 유형 좀 어렵긴 해요. gx에 대하여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만난다 라고 했어요. 실수에 의해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식으로는 못 풉니다. 얘는 그냥 식으로는 못 푼다고 보면 돼. 아니, 풀 수는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프를 이용해야 돼요. 자, 우선 다시 여기서 얘기했던 거긴 한데, 요거 f 함수와 f의 역함수와 서로 만난다,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쓰니? 얘를 쓴다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오케이?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에 한해서이긴 합니다만, 보통은 증가하는 함수 한해서야. 근데 얘를 보통은 사용을 해요.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얘기할게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 일단은 증가하는 함수에 한해서는 그냥 이걸 써요. 그러면 fx와 gx가 서로 만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fx가 x와 만난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뭘 만족시키면 돼요? 이 유형 자체는 fx와 그렇지, fx와 x가 만나니까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판별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판별식만 사용하면 안 돼요. 얘는 그래프를 써야 돼요. 왜? 정의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2차 함수가 아니라 정의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에요. 얘가 지금 x는, 자, 1493번이에요. x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얘가 y는 x와 그러니까 y는 x와 만나야 되는 거잖아, 결론은. 그러면 y는 x가 그려지는 그 지점이 어디가 되겠느냐? 얘가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요렇게 돼. 요게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위아래로. 물론 y는 x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얘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접하는 요 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죠, 여기. 여기까지. 그래서 이 a 값이 지금 y 절편이랑 관련된 녀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돼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할 때부터 요 꼭지점이 닿을 때까지. 오케이? 접할 때만 얘기하면은 얘가 더 내려와도 되거든요. 그치? 근데 정의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얘가 y는 x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 a 값이.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a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접할 때니까 판별식 써줘야 되겠지. 즉, 요 놈이 x이다 라고 하는 것의 판별식 정리하시면은 손가락이 왜 이렇게 아프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될 거고 판별식은 1-4a는 0일 때, 그러니까 접할 때니까 기준선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a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맞니?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때 요때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에요. 즉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세요. 자, 505번 문제 볼게요. 505번. 보자. 이거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얘는. 자, 그리세요. 어떻게 그려야 되니? 합성함수 그래프 다 그릴 줄 알죠? 이 정도 그래프는 이제. 그렇잖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다. 그냥 그립시다. 아이씨. 자, 요렇게 3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다. 헷갈릴 수 있겠다. 요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돼요. 얘가 x라는 녀석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y가 변하는데 우리가 숫자로 변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는 그게 잘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방식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기는 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놈은 범위를 좀 정해서 식을 좀 만들어서 풀긴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뭐가 더 나올지 좀 잠깐 고민 중이에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하자. fx라는 녀석이 x가 3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눠서 봐야 되겠다. 합성함수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x가 3보다 작을 때 하고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볼게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이고요. 맞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네.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 합성 fx 얘를 우리가 쓰겠다고 치면은 fx가 3보다 작을 때 하고요. 그리고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얘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이고 얘는 fx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쓰면은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개념셀에서 봤던 풀어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3보다 작을 때잖아요. 3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이면 여기도 3이니까 여기 0이 되겠네? 여긴 6이 되겠죠. 자, 0에서부터 6까지의 범위를 가져요. 근데 얘도 어차피 여기서
자, 여기 지금까지 했으면 눈치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 더 쪼개면 좋아요. 0부터 3까지. 얘가 변화하는 지점으로. 그치?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하나 하고요. 0부터 6까지 범위 하나로 이렇게 나눌게요. 0부터, 여기에도 범위,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 뭐야? 3부터 6까지. 그렇죠. 3부터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을 써야 되는데 0에서부터 3까지 범위에서는 뭐예요? 예스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세팅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 쪼갠 거야.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우리가 요거 범위를 이렇게 나누긴 할 건, 요걸 쪼개긴 할 건데 0에서부터 6까지의 범위로 나왔는데 적용되는 범위가 0부터 3까지하고 3부터 6까지 다른 식을 쓰니까 따로 쪼갠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요거에 직접 fx에다가 요걸 대입해, 미안해. 요 식에다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대입을 하는 거죠. x가 3보다 작다? 자, 요걸 작다고 하고 요거 같다고 해야 되겠네. 요거 따지면은. 아무튼 뭐 똑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의 fx에 얘를 대입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그냥 마이너스, 요건 그냥 x가 되겠네. 그쵸? x. 얘는 그냥 x가 될 거고요. 얘는 3부터 6까지잖아. 이 식을 따르긴 할 텐데 3부터 6까지니까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 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나?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영역일 때,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뭘로 나누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요. 그리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요 식에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나올 거고요. x가 6보다 크면은, 6보다 클 때는 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하고 3하고 6. 자, 0, 3,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얘는 0부터 3까지는 x고요. 이렇게 그립시다. 0부터 3까지는 x 이렇게. 그리고 3부터 6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정해진다고 보면 되죠. 그지? 연결되어 있긴 하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x가 6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6인 요런 함수가 나오겠죠. 아, 기울기가 6이래. 기울기가 1인 요런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x축이 되는 요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x축이 되는 녀석이 나와요. 그죠? 이게 어떤 일정한 숫자에 대한 식으로 일정한 식에 대한 녀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부득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합니까? y는 2분의 1 x 절대값 x 이거 하고요. 이 녀석 하고 뭐시기 2분의 1 절대값 x랑의 뭐시기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어디 있어요?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녀석이 대칭된 녀석이죠. 그쵸? 대칭이 되는 형태가 되잖아. 여기가 지금 3,3이니까 얘는 2분의 1x는 어떻게 지나가요? 요 밑을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하나 만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요. 그리고 얘는 x의 절대값 붙어 있는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똑같이. 대칭, 복사.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3개에서 만나고 그러므로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몇 개다? 3개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겠죠?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f 합성 fx에 대해 가지고 뒤에 방정식을 풀 때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쩔 수 없이 식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되게 원초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치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지금 12시 22분이에요. 15분 쉬고 이어서
37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누구 나오니? 저 5시가 잠시 식사를 하러 가는 거 같은데. 아, 5시부터 그러니까 4시에는 가야 된다. 네. 오케이, 알았어. 아니, 나도 지금 이게 그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아빠가 병원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병원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뭐 남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조금밖에 안 돼요. 3시나 3시. 아무튼 나도 지금 뭐 찾아는 보고 있는데 하려고 해도 여기서는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공간이 딱히 없어 지금. 특히 주말에는. 근데 공부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 여기 나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 중간에 너희들이 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 너희 수업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쑥 들어와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서 공부하고 쓱 나가고 좀 이상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한테 먼저 조사만 한 거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가온이도 4시, 한 3시에는 일어나야 된다? 라는 거지? 이따가 보고. 출발은 3시 40분인가 한다고 하셔서. 집에서? 네. 오케이, 알았어. 알겠어. 아이 가디. 오케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 되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더라. 나도 아이폰 쓰는데. 팀원이가 된다더라.